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수동에 있는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차, 기아 EV4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냥 프리뷰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 스페인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글로벌 공개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타이밍에는 아마 다 오픈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하고 좀 친한 매체라고 하면은 3프로TV 류정은 기자가 지금 그거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앞건 채널을 같이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있는 이 차를 보면서 EV4가 어떤 특장점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V4 지금 제 앞에는 GT 라인이 먼저 앞에 있고요. 저 뒤쪽에 회색깔이 일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GT 라인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GT 라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거,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젊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한 요소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GT 라인의 디자인이 조금 더 강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관 그 중에서도 앞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이제 좀 기아 K8의 디자인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출시를 하지 않은 K4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K4보다는 K8의 디자인을 아래쪽으로 내려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K4보다는 조금 더 좀 와이드한 느낌들이 좀 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는 저 주간 주행등이 이제 기아가 이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던 타이거 페이스의 그릴 디자인, 전기차에 적용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다 못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어포짓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안쪽에 굉장히 작게 많은 램프를 장착을 해줬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EV9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요소죠. EV6보다도 EV9에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거는 EV6가 아무래도 첫 전기차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음 스텝에서 반응이 조금 더 있었던 것들을 적용을 시켜줬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GT라인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이렇게 좀 범퍼가 좀 꺾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GT라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저 가운데 이 그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GT라인이나 일반 버전이나 비슷하게 좀 들어가 있고, 저 아래쪽에 이제 센서류, 레이더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EV3의 세단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앞쪽에 들어가 있고, 전기 충전 포트도 앞쪽, 조수석 옆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eGMP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eGMP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eGMP가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세단의 느낌들을 만들어 준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좀 크로스오버의 느낌들도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면부의 저 클레이딩, 바퀴를 감싸고 있는 휠하우스에 들어가는 저 클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좀 밋밋한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뭔가 좀 빗살무늬 같은 그런 패턴들을 적용을 하지 않아서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많은 요소들을 할애를 했다면은 그때는 좀 더 복잡한 느낌들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 뒤쪽에서 지금 트렁크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트렁크가 열리는 부분이라든가 트렁크의 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좀 심플하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부러 복잡한 것들을 빼려고 많이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 뒤쪽 유리 같은 경우에도 좀 기아에서 노리진 않았겠습니다만, 푸조의 408을 좀 많이 따라한 듯한 그런 기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뒤쪽 유리하고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형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후면에서 보게 되면은 뒤쪽 디자인이 참 신기하구나 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뒤쪽 유리가 뒤쪽 끝까지 쭉 길게 뻗어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트렁크가 열리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열리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좀 라인이 끊겨 있는 그런 느낌들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정후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조금 테일 램프의 라인들이 딱 실내 끝부분에 걸리게 되면서 좀 느낌들이 좀 많이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EV6의 느낌들도 조금씩 만들어 주려고 했다라는 느낌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아래쪽에 있고요. 전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트렁크가 열리는 모양이 상당히 좀 기괴합니다. 옆에서 보면 조금 더 기괴한데 완전 끝부분을 쭉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트렁크가 열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열리면서 장점이 된 것 중에 하나는 트렁크가 열렸을 때 이 입구가 사람이 바로 무언가를 넣기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에 자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짐을 넣고 빼고 하는 데는 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도 여기 이제 턱이 좀 있다 보니까 완전히 편하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는 그런 레버 같은 것들도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열 폴딩을 해서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GT 라인이다 보니까 뒤쪽은 조금 더 과격한 그런 인상들이 있는데, 일반 모델로 보시게 되면은 일반 모델이 얼마나 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심플하게 들어간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뒤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굳이 GT 라인을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GT라인과 일반 모델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니로, EV6, EV9, EV3 등에서 선보여 왔었던, 그리고 K8에서도 선보였었던 그런 기아가 최근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 포트 위치, 조수석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LED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행 거리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주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33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확정된 건 아닌데 한 4,000 전후로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 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일반형이 조금 더 멋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자, 일반형 모델로 실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은 EV3의 세단형이다라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기판의 디자인도 그렇고, 계기판 사이에 들어간 터치 방식의 공조기 컨트롤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좀 EV3의 디자인들을 많이 참고를 했다, 혹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됐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들어가게 됐는데, GT라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운데 아래쪽에 6시 쪽에 스포크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쪽에 자리를 하게 돼요. 실제로 사용을 하기 편한 거는 지금 보고 계신 일반형의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GT라인과 일반형의 요 편의성에 대한 차이가 조금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GT라인을 선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쪽의 버튼의 배열이라든가 요 센터 콘솔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이런 플레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EV3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패턴이라든가 디자인의 느낌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요소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EV3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물리 버튼을 다시 살려주고 있는데, 저런 트렌드, 저런 추세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요소예요. 저희는 늘 말씀드렸던 게 터치 버튼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거, 물리 버튼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가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뒷좌석입니다. EV3는 SUV이기 때문에 위아래 공간에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EV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단형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EV3보다는 조금 답답한 느낌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 공간이 부족한가, 딱 닿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영상에서 저희 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작년 건강검진 기준으로는 171이 나왔거든요. 171에 앉은 키는 뭐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딱 앉았을 때도 머리에 크게 닿는 부분들은 없어요. 머리카락 정도는 닿기는 하는데 머리가 딱 닿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이 왔다 갔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머리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세단형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 요 안쪽에 쑥 파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다리 공간이나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널찍한 편에 해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좌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팔을 쭉 뻗었을 때도 끝까지 안 닿는, 사실 EV4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에서 딱 팔을 뻗었을 때는 충분히 닿을 법 하거든요. 근데 닿지 않는 정도의 이 폭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EV3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답답함, 좁음, 그런 것들은 좀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적용되어 있는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시트 같은 데 조금씩 들어가 있는 패브릭 요소, 패브릭 패턴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 촉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있어서 착좌감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현대기아 구분 없이, 제네시스는 좀 다른 거를 쓰기는 하는데 현대기아 구분 없이 좀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약간 좀 더 고음에서의 사운드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좀 통일된 그런 퀄리티의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V3나 EV4 같이 조금 더 작은 차에서 오히려 오디오의 효과가 조금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앞쪽 도어가 살짝 위로 향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평면으로, 수평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의 EV4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가격이라든가 세부적인 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기 없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빈약하거나 부족할 수 있기는 한데, 아마 이 차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까운 행사로 따진다면은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륜 구동의 싱글 모터 모델만 나오기는 했는데, EV3와 마찬가지로 시장 수요나 이제 인증의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듀얼 모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격대라는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살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